김태현의 게으른 책 읽기. 이번 시간은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는 시간, 리드 시간입니다. 예전에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이력서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럼 꼭 취미 이런 거 있어요. 그걸 왜 물어보죠? 회사에서? 내 취미가 뭐지? 뭐 왜 이렇게 궁금해? 종교로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거기다가 쉽게 이야기해서 부두교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에?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종교까지야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그 기업주가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신 분인데 이렇게 특정 종교만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취미는 왜 쓰는 겁니까? 취미. 바둑이라고 쓰면은 뭐 회장실 불러가서 바둑 둬야 되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대부분 취미 그러면 영화 감상, 음악 감상 이렇게 씁니다. 쉽게 해서 있으나 마나한 칼이라는 이야기죠. 저는 개인 이력서에서 학력난과 취미난은 사라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학력난을 없애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미국의 일본의 소니 같은 기업들은 학력난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학력난을 쓰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보여줬던 어떤 능력이라든지 다른 것으로서 이렇게 평가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대기업 들어가서 이렇게 회사원 하는 거예요. 그래, 명문대 안 나와도 다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명문대가 아니라서 그런가. 자, 오늘 가져온 책은요, 뜬금없는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된 책입니다. 마루야마 겐지의 취미 있는 인생. 가끔 끔찍해집니다. 우리나라의 성인 남녀의 대부분의 취미가 골프, 뭐 이런 거. 골프가 안 되면 이제 당구장 갑니다. 골프, 당구 왜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스포츠입니다. 돈하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골프장 못 가면 이제 당구장, 부장님이, 과장님들 데리고 가서 하고. 제일 싫은 게, 저희 옛날에 잡지사 다닐 때인데, 봉급 날마다 사장이 이렇게 당구를 치자는 거예요. 사장이 제일 잘 쳐요. 영업부 부장님들이 좀 그 다음이고, 내가 제일 못 쳤다. 꼭 가면은 이제, 예전에 직방이라고 했어요, 직방. 내기 당구. 아니, 봉급 준 지 몇 시간 됐다고 돈을 뺏어갈까? 야, 진짜. 나 살면서 그런 캐릭터도 처음 봤네. 야, 봉급 준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바로 당구장 가서, 야, 오늘 봉급 다니니까 당구 한 게임 치고, 야, 뭐, 삼겹살 한번 먹자. 뭐, 삼겹살 내기 당구. 뭐. 야, 그 당시에 제가 초봉 75만원 받았는데, 당구장에서 한 3, 4만원 잃고요. 또, 진 사람이 고기 사야 되니까 가서 또 한 3, 4만원. 저는 그때 이제 말다니까 뭐라고 얘기 못하는데, 영업 부장님이 맨날 뭐라고 그랬어요. 치사하게 말이야. 봉급 준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돈을 따가냐고. 어찌됐건. 그 얘기 아니에요. 마루야마 겐지라는 작가는 무시무시한 작가입니다. 아주 젊은 날에 상을 여러 번 받았어요. 여름의 흐름이란 책을 가지고 1966년, 그러니까 1943년생이니까 23살의 나이에 문학계 신인상을 받았고, 일본에서 이제 최고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쿠타카와 류노스케의 이름을 딴 아쿠타카와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산으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약 50년 동안 산에서 글을 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인터뷰를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문학이란 결국 작가가 세상을 상대로 맞짱을 뜨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인터넷에서 사진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작가라기보다는 격투기 선수처럼 생겼어요. 머리 다 미시고, 근육이 막, 바지에 막 카우보이 부츠 이런 거 신으시고, 장작 패고 할 때 근육이 막 이래요. 그러면서 아주 센 소설들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이제 간혹가다 에세이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취미 있는 인생이에요. 단문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사실 취미에 관한, 일단 대전제로만 봐도 취미가 어마어마합니다. 낚시, 영화 감상, 음악, 오토바이와 차,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취미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담아내고 있습니다. 책의 처음
책장을 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챕터에 샌드백과 인간관계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샌드백부터 이 작가분의 성향이 나와요. 그냥 샌드백을 하나 사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대해서 걸었다가 일단 이제 주먹으로 좀 치기 시작하셨다. 이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발로도 차볼까? 발로 찼는데 발이 생각보다 잘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열심히 연습합니다. 발로. 그러다 결국 이제 발차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뛰어서 한번 차볼까? 뛰어서 차요. 그리고 뛰어서 무릎 차기는 어떨까? 뛰어서 무릎을 차는다. 결국 그러다가 뛰어서 2단 무릎 차기까지 완성시켜내요. 이게 이분 취미예요.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기 집에 샌드백을 달아놓고 난 뒤에 자기한테 이제 원고를 받으려고 하는 출판사의 편집자들이 찾아오면 선생님 샌드백이네요? 샌드백이야. 내가 치는 거지. 저도 한번 쳐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 뒤에 그래. 그러면 갑자기 우통을 벗고서 처음에는 살살 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막 미친 듯이 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작가분이 편집자란 직업이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고 오는 편집자들마다 샌드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자들에게 샌드백을 하나씩 선물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원고를 주지 않는 작가들의 얼굴을 붙이라고 하면 어떨까? 아마 내 얼굴이 가장 너덜너덜해지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산에서 살다 보니까 지붕에 눈이 쌓일 때가 많은데 한 번도 눈을 치우지 않다가 정말 기록적인 폭설이 있던 날 자기 옆집 두세 채가 이제 지붕이 무너진 거예요. 눈이 넘어와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눈을 치웁니다. 그때부터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이 취미가 됐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 봤더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지붕 위에서 세상을 향해 자기만의 혼잣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놈 저놈 모두 억척스럽게 살고 있구나. 라거나 또는 세상을 향해서 멋진 소설을 쓸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혹은 어느 우울한 날이면 어부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혼잣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글 쓰는 놈들은 이래서 머리가 이상해진 건지도 몰라. 언젠가 자신이 어디에 몸을 두고 있는지 모르게 되어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이 그만 지상으로 떨어지는 그런 꼴이 될지도 모르겠고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지붕 위로 올라간 하루하루의 소회를 내뱉습니다. 이 책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정원수 손질이라는 구절에 이르게 되면 그래도 시골 생활을 하는데 뭔가 이제 나무가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저런 나무들을 갖다 심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심어서 나무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니까 정원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원사를 고용해야겠다라고 했더니 돈이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철물점에 가서 정원수 손질하는 도구를 하나 삽니다. 그러면서 나무들을 잘라내다 보니 어느덧 정원 손질이 취미가 됐다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그렇고 낚시를 하는 이야기도 역시 그러한 삶의 하나의 연장으로서 나의 취미가 되어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력서의 취미란에 옥상에 올라가기라고 쓴다면 그걸 취미로 받아들여줄까요? 그렇죠? 샌드백 치기라고 써놓는다면 복싱을 하는군 이라고 하겠죠. 근데 마루야마 겐지의 샌드백 치기는 복싱과는 아주 무관합니다. 종합격투기 따위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치고 때리고 하는 것이 취미가 되어버린 거죠. 낚시도 음악 듣기도 영화 보기도 취미라고 불릴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신의 어떤 소소한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취미라고 하면 골프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운동을 떠올려야만 하고 또는 스쿠버 다이버라고 하는 폼나는 것을 떠올려야만 하고 혹은 뭐뭐뭐라고 남에게 과시하듯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저도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서핑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서핑하시는 분들은 아마 웃으실 거예요. 참, 잘 타지도 못하면서. 원래 이제 잘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올 여름에 딱 한번 서핑하는 사람이 취미가 뭐예요? 그럼 서핑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취미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삶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조금 깊게 생각해 보거나 그것에 열심히 해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옥상에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어느 순간인가 샌드백을 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주 정성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발의 끈들을 다 풀었다가 다시 한번 그 끈들을 예쁘게 묶을 수도 있고요. 엉망진창으로 꽂혀있던 책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일상의 정리도 가져가 볼 수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고 취미일 수 있는데 우린 마치 그 오래된 동화 속 화랑새를 찾는 아이들처럼 취미란 저 집밖 어딘가에 아주 훌륭한 공간에 가야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상의 많은 시간을 어딘가에 가서 돈을 내고 그 공을 치는데 시간을 쓰고 그것이 취미가 아니라 무슨 제2의 직업처럼 몇 화를 기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가장 웃었던 게요. 와인 중에 1865라는 와인 있잖아요. 이게 골프장에서 옛날에 많이 먹었대요. 왜요? 18호를 65타로 치고 싶다라고 해서 뭐야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취미마저도 일처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0년 동안이나 산에 칩거하고 있는 일본의 한 작가는 취미란 그런 것이 아니며 자신의 삶을 아주 정성스럽게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취미들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취미를 통해서도 자신의 삶을 전시하고 또 그것을 부러워하는 현대인의 삶 속에 마루야마 겐지가 던지는 이 취미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취미를 또 하나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서평은 7.5점입니다. 높진 않습니다. 호불호가 좀 있어요. 마루야마 겐지는. 좋아요. 마루야마 겐지의 소설은 읽지 않는다. 지나치게 관념적으로 쓰여져 있어 공감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문집은 좀 달랐다. 오로지 글로만 살아남겠다는 마루야마 겐지의 삶의 방식이 감동을 주는지도 모르겠다. 별로요. 처음엔 가볍고 재밌게 읽었는데 낚시 부분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 싶더니 영화부터는 무서워지는 책. 너무 화를 많이 내고 욕하고 뭉개서 무섭다. 내가 읽기엔 너무 센 작가예요. 일본 작가분들이 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글을 읽다 보면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작가가. 근데 그것 역시도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유쾌한 경험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리리드 마루야마 겐지의 취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